오늘 오전에 정부에서 인사협회에 대한 일부 요구사항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집 회장님께서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원래 예정되었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일종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 이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거기에 대한 우리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협약급여와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학 의료정책을 철회시 사업을 잠정 유보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의사협회 입장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젊은 의사들이 세 번째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정부와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서로의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4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의 부재를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을 철회한 후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는 젊은 의사 단체 행동을 하루 앞둔 어제 보건복지부와 다시 만나 자정이 넘는 깊은 밤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며 치열한 고민을 거듭하였으나 이 역시도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당장 내년 초 3천여 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게 됨으로써 인턴 수급을 할 수 없게 된 병원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휴학 또는 유급을 통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의과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에도 지장을 갖게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의무 복무와 강제 전공을 내세워 억지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다가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10수년이나 지나야 그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급하다며 아무런 상의 없이 밀어붙인 대가로 당장 눈앞에서 신규 의사 3천여 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가고 심지어는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정부는 단체 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젊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그저 기득권의 목소리,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상처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라입니까? 이것이 나라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입니까?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대원이 교수할 것 없이 모든 의사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 단체 행동은 그 이유를 떠나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주시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위기에 기꺼이 몸을 던졌던 의사들은 정부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보통 의사들이 배운 대로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정부의 불통과 오만, 독수원으로 인해 극단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최전선에는 의사들이 서 있습니다. 또 어디든 의사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정부 덕분에 속고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기꺼이 현장으로 뛰어갈 것입니다. 두 차례의 단체 행동 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 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역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의사들의 자율적인 조치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하고 파업을 말하는 순간에도 돌아가면서 공백을 메우는 이것이 바로 필수 의료 특성이며 그렇게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해 충분하게 존중하고 애우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취약지와 특수 분야 의사 인력을 충원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필수 의료 유지 원칙은 앞으로도 단체 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의사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대한의사협회 정부가 지금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 8월 1일부터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제안을 했었고 지난 19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어제 밤에 또 실무진 간의 어떤 대화 거기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거듭된 어떤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우리 전국의사 총파업은 26, 27, 28일 3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종 어떤 정부에 대한 불신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을 철회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어떤 위기가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이번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공공의대 설립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불과 두 달 사이에, 두 달에 채 안 된 기간 내에 전혀 우리 어떤 대한의사협회와 전혀 이런 반구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을 강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우리 의료계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인 것이고요.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그 말씀한 그 내용을 보면은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 기간 동안 정부 정책 추진도 유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기간 동안 정부 정책 추진이 유보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의 기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유보된 정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 협의 기간이라는 게 과연 얼마인지 우리 기간을 알 수 없고 그 협의 기간은 한 번 만나서 대화한 것도 협의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자꾸 전화만 한 것도 협의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협의를 할 건지 협의의 시작과 종료는 무엇인지 그 협의 기간이라는 것이 합의가 되어야 끝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우리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협의 기간 동안에만 정부 정책 추진이 유보된다.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의사들의 어떤 봉사를 이용해서 또 넘기고 잠깐 유보를 했다가 또 추진하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매우 기만적인 그런 어떤 제안이라고 하겠습니다.